이수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이야기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라는 주제로 현재 메타버스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영어로는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고, 이거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이건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 혹시 설명하거나 좀 떠오르신다고 한다면 좀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관점에서 좀 차이가 구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념과 또 차이점들을 이해하시는 걸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네 가지가 거의 다 동일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구글의 앵그램 뷰어에서 메타버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하강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앵그림은 즉 이제 책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이제 요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 저희가 2021년을 살고 있으니까 2021년 전, 한 10년 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책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언급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트렌드하고 데이터 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서 쭉 올라와서 2021년 8월 15일을 가장 큰 지수를 하고요. 이렇게 계속 상승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작년 대비 올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입학식 각과 학과에서 오리엔테이션들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한 학교도 있을 거고요. 학과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메타버스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화상회의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특별히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조금 전 이러한 앵그림 뷰나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 랩 등에서 보시듯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부각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또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AI,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처럼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 좀 떠오를 수 있나요? 이 로드맵이 바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다 총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개발 부분, 기반 요소 기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오감 기술, 3차원 영상, NFT, AI 엔진, 그리고 5G MEC, 그리고 디바이스 개발 실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용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이런 것들이 AI 기술과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이런 것들이 총나가 돼서 우리의 서비스로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나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개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러한 메타버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단어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또는 확장 가상 세계라고 하는데 가상 초월 의미이고
메타는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메타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세계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추상화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를 바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 것을 3차원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의미를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요. 또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고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구글에서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메타버스 은행 캠퍼스 MZ세대와 찰칵 이렇게 좀 나타나 있고요.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미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의 느낌인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적으로의 메타버스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또는 가상세계, 가상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VR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가상. 현실이 아니고 가상이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실제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조작이나 명령을 가하는 등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구분된 시뮬레이션과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상현실의 이미지 한번 볼까요? 좀 보면은 나타나는 것들의 대표적으로 이러한 가상현실을 표현해 쓴 VR 기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현실이다라고 이제 뭐 용어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느낌, 이런 어떠한 그 3D 기계, 시각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3D 기계를 활용한 서비스들.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3D 환경이지만 온라인에서 어느 웹 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구현한 그런 3D 환경으로 구현됐다고 한다면 VR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오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좀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까지 가상현실은 이러한 느낌으로 많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 기법,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메타버스라는 것,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래픽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D, 3차원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러한 그래픽 기법. 웹이나 모바일에서 우리가 2D가 아닌 일단 3차원적인 느낌이 나게 하는 게 기본적인 그래픽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임이 여러분들 포켓몬 한 번씩은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 증강현실을 가장 좀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에서 이렇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도시의 그 어떤 지점에 가서 그 증강현실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쪽에 각각의 정보들이 그 도시와 바로 닿는 그것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위치를 모바일 폰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개념의 느낌이 이제 증강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느낌들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현실입니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시각화 등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현실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혼합현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현실, 요거는 뭐 느낌적으로 어떠세요? 이러한 이제 그 혼합현실의 느낌들이 나오는데, 요것과 증강현실의 느낌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이 크게 서비스 관점에서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은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3D, 입체적인 느낌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연계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을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또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은 보다 가상 쪽에 치우쳐 있고요. 그리고 혼합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부분들은 현실 부분에 조금 더 오리엔티드 돼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어적으로 좀 보면 가상이라고 하면 실제 하는 그대로가 아닌 거짓 현상이고, 또는 가상, 이게 또 이거는 이제 어떤 물체를 이야기할 때 상이고, 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나타나는 것들을 가정하여 생성한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또 메타는 영어의 접두사로 다른 개념이나부터 추상화를 가리키며 후자를 완성하는 데 추가하는 사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실제하는 것 또는 상상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공간에 추상화하여 목적한 형태로 완성한 어떤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좀 서비스화가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이제 미국 미래학회협회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증강, 가상이라는 측과, 그리고 사용자 밖의 익스터널과 인티메이트, 이렇게 큰 틀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부분, 그리고 일상의 디지털화, 그리고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 그리고 가상현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가상현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인지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떤 이건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I Love School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많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SNS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2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가상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들 바로 가상을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또는 가상현실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웹 환경, 때문에 현재가 아닌,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이 바로 웹 환경이고, 그것들을 첫 번째로 표현한 부분들,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준 서비스가 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포켓런과 또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나타났을 때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캐, 요즘 말로 하면 부캐를 만들고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쪽에서 소셜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하고 친구들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들까지 발생을 한 그러한 대표적인 서비스였죠.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이제 포켓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2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페토와 로블록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페토와 로블록스 한 번씩 지금 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이거의 특징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홍보, 판매 이렇게 카테고리화 돼서 각각에 들어가면 하나의 또 앱 개념으로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서비스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이고 포켓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완성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들이 본인만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들이죠. 아까 소셜 미디어 첫 번째 메타버스 이제 한국에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런 소셜 미디어가 넘어가서 세컨드 라이프 또는 포켓몬 이러한 증강현실 부분들로 서비스가 발전을 했고 현재는 제페토, 로블록스 이런 부분들로 발전해 나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되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로블록스라는 곳이다. 유튜버보다 현재 2.5배 이상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채널이 유튜브로 넘어갔죠. 페이스북 잠깐 볼 수 있고 유튜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가장 많은 체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로블록스다. 그래서 많은 투자들이 그냥 메타버스 속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울시의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그 제안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몰입형 환경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시뮬레이션화 되고 시뮬레이션이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면 또는 지불 송금을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상환경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예를 들면 메타버스 생각에서 NFT가 거래가 되는 게 이제는 또 한번 현실 세계랑 연계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제 가상 지정 운행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새로 브랜치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의 브랜치에서 얼마나 디지털 관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인테리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가보시면 향후에는 이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도매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죠. 특별히 교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전 면허를 딸 때 있어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충분히 그런 훈련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화물 레이어 관리 같은 것들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예는 없지만 도매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매 부분, 리테일 부분에서는 이미 각 편의점에서 메타버스 편의점들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보내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또 제안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그림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인공지능 모델이죠.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렇게 그 아이돌 그룹이 자신들의 동일한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활동들 또는 새로운 메타버스 아이돌 그룹들이 만들어질 거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AI 이제 모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로 정말로 사람 같죠? 이러한 게 아바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감정이 이 아바타 또 실질적 그 AI 모델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반려견들한테 느끼는 감정을 이 아바타들한테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예 산업, 특히 이제 광고 부분, 이제 광고 모델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U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각 편의점들을 하고 있고요. 각 기업들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서울시 스타트업 허브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페토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이렇게 자기만의 특별한 메타버스 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메타버스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 아까 그 디지털 휴먼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주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디지털 휴먼 부분에서 네 가지로 좀 진행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인플루언서, 어시스턴스, 인텔리전스 어시스턴스, 그리고 컴패니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로 메타버스에 있는 디지털 휴먼들이 대화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고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먼 미래가 아닌 한 2030년 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은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어시스턴스,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의 그런 민원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은 버추얼 어시스턴스로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부분에서는 인텔리전스 어시스턴스 같은 부분들이 코칭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언어 교육 부분에서 이러한 인텔리전스 어시스턴스는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기술로 이제 NFT라는 기술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Not 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토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경매 부분에서 여기 그 기사에서 나왔듯이 7월 30일 경매가 진행된 우국원 작가의 NFT 작품이고 6,800만 원에 판매가 됐다. 이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관리하고 이제 NFT 기술로 이 NFT 기술이 활성화가 되고 희소성 이게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의미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NFT를 인정해주면 지금의 세계에서 그 현실 세계에서 운영되는 이런 현금과 유통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코인 거래소들이 이제 통폐합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뀌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용자 보호 관점, 그리고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그리고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는 법제도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이 창조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경제가 활동이 되고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범죄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법제도 부분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히 지금 인공지능과 같은 맥락에서 이 법제도가 이제 변화될 텐데요. 나의 인격이 나의 아바타한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소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했던 것은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용어가 여러 가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혼돈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리를 좀 한다면 현재가 아닌 우리는 어차피 인터넷 세계, 모바일 세계에 이미 살고 있고 그 안에서의 서비스의 형태로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부분들은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미래는 창조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창조하는 건데 미래가 메타버스라는 공간, 새로운 공간에서 창조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나타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